가슴이 벌떡거리며 그곳이 생각났다. 압록강하고 박작성, 중국의 호산장성 전시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진나라 때 만리장성의 끝은 원래는 산해강까지인데 이렇게 평양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 때 장성도도 똑같이 압록강 하류까지 성을 쌓은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2004년도 이후에 이렇게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강역도를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라라고 쓰여진 부분 말고는 전부 다 당나라의 영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박작성의 전시관인데요. 여기 보면은 만리장성 동단 기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여기까지 쌓여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글명으로 중국 명만리장성 동단 기점.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와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명나라 만리장성인데 진나라의 만리장성으로 오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듯이 일부에서는 진나라의 장성을 평양 지역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고구려 박작성 그리고 발해 박작구인데요. 명나라 때 호산 장성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1995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당시 때는 이렇게 날린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성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게 입구 부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여기는 변경됩니다. 저는 1995년도에 북만주 부여역에서 말을 사고 남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동지방으로 와서 마지막 일정이 단동시인데요. 단동시에서는 고구려에 연관된 유적과 유물들이 매우 많이 발견됐습니다. 박작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압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북한 땅이죠. 저 산이 전부 다 박작성이고요. 그리고 끝에 보게 되면 톡 튀어나온 부분이 박작성 정상으로 보입니다. 95년도에 제가 영상으로 짧게 촬영을 했었고요. 압록강, 우리 민족의 강이죠. 1388년도에 이성계가 바로 위화도를 건너서 이렇게 통과한 겁니다. 95년도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당시 때는 여기에는 유적과 유물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렇게 시멘트 날림으로 그냥 성벽 틀을 갖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도의 사진이죠. 중국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원은 안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보이는 것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의 주류이죠. 왼쪽으로 아스팔트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국경의 길입니다. 압록강은 정말 좁은 강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호산장성이라고 그러죠. 옛날 고구려 박작성 위에서 바라본 북한입니다. 저 멀리 북한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길들이 보이고 있는데 압록강 지류들입니다. 호산장성 속에 간계가 있죠. 안내판이 있는데 이건 2009년도에 찍었는데요. 1900년대 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한 설명이 있고 명나라의 장성에 그리고 종점이다 이런 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98년대에 멀리서 찍은 박작성의 원경인데요. 톡 튀어나와 있죠. 벌써 전략적 요충지로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는 많은 고구려 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조금 떨어진 오골성은 고구려성 가장 중요한 성 가운데 하나죠. 호산장성이 2005년도에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제가 갔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전부 다 새롭게 만든 것이죠. 완벽하게 중국식 건물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다고 착각하고요. 이런 중국식 건물을 보면서 뭔가 역사를 왜곡당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가서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7년대의 모습이죠.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한국 사람들도 반드시 단동오면 여길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구려 박작성, 발해 발해구였다는 사실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죠.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2010년도 이후에 15년도쯤 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여기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앞에 주차장도 다시 옮기게 되고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호산장성에는 19를 적은 건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이 쓴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역사, 문화, 영토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이죠. 호산장성 안내판입니다.
2010년도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명만리장성 종단 기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전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산장성. 네, 2010년도의 모습이죠. 중국은 역사를 만들어 가고요. 그것도 왜곡하면서 우리는 역사를 지워가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는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학자들이 발굴한 건데요. 박작성 바깥에서 발견된 우물터입니다. 이 우물터를 보면 알겠지만은 전형적인 고구려 축성 양식으로 되어 있죠. 잘 다듬은 화강암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밑으로 쌓았는데 우물의 깊이는 굉장히 깊죠. 13m가 되고요. 폭이 직경이 4.4m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많은 유물이 발견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눈에 안 띄지만 여기서 목선을 발견했어요. 3.7m에 달한 목선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구려인들의 벼러진 유일한 겁니다. 물론 나무노도 한꺼번에 발견됐고요. 이게 바로 박작성의 바깥 성벽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이걸 가리고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우물터입니다. 조금 전에 우물터 사진 보이셨죠? 네. 우물터와 그리고 전형적인 고구려 축성 양식으로 되어 있는 고구려 박작성. 여기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철제 유물들이 발견이 되어 있고요. 일부에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찍은 거를 제가 2006년도에 다시 찍은 겁니다. 박작성의 성벽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남아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터를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마음 먹으면은 충분히 고구려의 박작성을 우리가 흔적을 유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박작성, 즉 호산장성에 보면 일보가라고 관광지인데요. 한 발자국만 가면은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물론 한 발자국은 넘지만 이게 압록강 주류의 것인데 바로 압록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일보가. 그러니까 압록강은 참 우리에게는 이 좁은 강, 또 설사 위화도쪽 넓다 할지라도 이성계는 1388년도에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갇히게 된 겁니다. 호산장성, 즉 박작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화살촉들이죠. 그리고 강이기 때문에요. 이건 압록강 본류 쪽으로 해서 북한 쪽으로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북한 쪽이고요.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여기서 바로 건너편에 박작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태죠. 보이죠?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고 그 뒤에 박작성이 보이고 맨 끝에 톡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박작성, 박작구.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는 정말 중요하고요. 648년에는 당나라의 대군이 3만의 대군이 이 지역을 공격합니다. 마지막에 압록강 하구부터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공격하는 것이죠. 이때 소부선이 지켰는데요.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당나라는 퇴각했고요. 그리고 곧 있다가 당태종은 죽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있고 맨 꼭대기에 성터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물고기들이 있죠. 개부터 해서 물고기부터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수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박작성 있는 이 압록강 하구 지역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신석기 시대의 유적부터 시작해서 고구려는 초기에 즉 주몽의 부인이었던 서선어가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거느리고 마지막 출항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태조장 때 이것을 공격했고 동천왕 때는 오나라의 손공과 군사동맹을 맺고 말을 수출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648년에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점령당했고요. 661년부터 시작된 전투에서 끝없이 전선에 노출돼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 멸망한 다음에는 바로 이 앞에 박작구에서 출항해서 산동반도에 있는 당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고구려의 성이